건축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주택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는 겉으로는 양성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불법 단속 강화에 더 가깝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주택 불법의 핵심 문제 4가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다락의 냉난방 및 거실 사용 허가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다락은 단순한 창고로만 인정되며 냉난방 및 온돌 등 설치되면 즉시 불법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락이 단순 창고가 아니라 가족이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완화,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가구 4층의 베란다 확장 문제입니다. 정북 1조 사선 제한과 채광 1조 규제에 가로막혀 좁은 4층 세대는 사실상 베란다조차 불법으로 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조 사선을 일부 완화했지만 실질적인 베란다 확장 허용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셋째, 룸 쪼개기 문제입니다. 다가구나 원룸 건축물에서 방을 추가로 나누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대 수요와 생활 규모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단순 단속보다는 설계 기준의 현실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근생애 주택 간의 불법 용도 변경 문제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건 명백히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반이지만 서민주거 현실을 감안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용도 전환, 제도나 유예 규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이런 근본적 쟁점을 다루지 못하고 외부 계단 차양시설, 보일러실, 건폐율 용적률 특례처럼 소극적인 생활 편의 개선에 그친 것이 아쉽습니다.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등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양성화의 폭을 넓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2025년 10월 1일 발표의 방향은 양성화보다는 불법 건축물 관리 강화의 성격이 훨씬 강하며 실질적인 의미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여전히 멀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럼 10월 1일에 발표된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간훈련소의 공소장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건축 행정의 철학을 바꾸는 큰 전환점입니다. 단속 중심의 시대에서 관리 중심의 시대로, 그리고 종이 행정에서 데이터 행정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우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약 14만 8천 동의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8만 3천 동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전체의 60% 이상이 집중돼 있죠.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베란다와 발코니의 무단 증축입니다. 전체 위반의 42.2%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옥상, 필로티 내부화, 주차장 방화문 폐쇄, 용도 변경, 미신고 증개측 등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액은 약 1,683억 원에 달하지만 시정명령 이후 실제 원상복구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늘어났을까요? 첫째, 생활 현실과 법규의 괴뢰입니다. 노후주택 옥상에 보일러실을 올리거나 비를 막기 위해 지붕을 덮는 단순한 행위조차 법적으로는 용적률 위반, 층수 위반이 됩니다. 즉, 생활에 필요한 기본 행위가 불법으로 분류되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건축 산업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일부 설계자와 시공자들이 현실적인 규제를 알기에
처음부터 나중에 확정해도 되게 평면을 설계합니다. 미등록 시공업체들이 이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경제적 유인입니다. 임대 수익과 비교하면 이행 강제금이 훨씬 싸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버티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결국 위반 건축물은 개인이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장이 만든 구조적 산물이라는 것이 이번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기존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 해소. 둘째, 앞으로 새로운 위반이 생기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큰 축은 건축 규제의 완화, 불법 행위 예방 체계의 구축, 그리고 단속 및 시정의 강화입니다. 먼저 기존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 해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특정 건축물 정리법을 제정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과거의 불법 용서법과 다릅니다. 구조적 안전에 영향이 없고 공공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상 원상복구 대신 합법화 절차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단열이나 방수를 위해 외벽을 미세하게 확장했거나 베란다를 유리로 막아 난방 효율을 높인 경우, 또는 옥상에 작은 보일러실을 설치한 정도라면 조건부로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훼손하거나 용도를 바꾼 경우 또는 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2026년으로 잡고 있으며 시행령과 세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중입니다. 다음은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 규제의 현실화입니다. 첫 번째는 정북 방향 1조 4선 기준 완화입니다. 이건 이번 정책의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4에서 5층 건물에서 1조 4선 제한에 걸리면 옥탑이나 베란다를 조금만 확장해도 바로 불법이 됐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4선 기준을 수직 기준으로 바꿉니다. 즉 같은 높이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다세대 주택과 소형 주거시설의 공간 활용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기존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위반이 생기지 않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옥상 비가림 지붕과 보일러실의 면적 산정 특례입니다. 그동안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 지붕이나 외부 계단을 덮는 구조물,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옥상 보일러실까지 모두 건축물의 연면적과 층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설을 면적과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비를 피하기 위한 덮개나 난방용 보일러실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 특례는 실제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변화로 앞으로 약 2에서 3만 동의 경미한 위반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합법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사후 점검제와 성능 확인제의 도입입니다. 건축물은 이제 짓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가 직접 건축물의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게 바로 사후 점검제입니다. 또한 전문가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불법 여부를 정기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일종의 건축물 건강검진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은 거래 단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 내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위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위반 사실을 숨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인이 이를 누락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거래 전에 해당 건축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반 건축물 정보 공개 사이트를 신설합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위반 여부, 시정 상태, 이행 강제금 부과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 민간 플랫폼과 연동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단속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진과 드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자동으로 위반 건축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위치 변화가 감지되면 지자체에서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강제이행금 제도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제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또한 미시정 시 가중 부과되고 영리 목적의 불법 건축물은 더 높은 비율로 강하게 부과됩니다. 즉 버티면 이득이 아니라 버티면 손해가 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소규모 위반 건축물의 원상복구 절차도 단순해집니다. 기존에는 철거하려면 전문가 검토와 여러 서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위험이 낮은 공사의 경우 표준 해체 계획서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표준 양식을 배포해 시정 과정에서의 서류 부담과 비용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특정 건축물 정리법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은 2025년부터 단계 구축을 시작하고 정보 공개 플랫폼은 2026년 상반기에 오픈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든 제도는 순차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형태로 세분화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건축사협회, 연계 홍보도 병행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위반 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절호의 기회이며 국토부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이 발언은 이번 방안이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니라 새 정부의 신속 추진 핵심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위반은 규제를 합리화해 예방한다. 둘째, 이미 발생한 위반은 안전기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한다. 셋째, 고의적 불법은 AI 탄압과 이행 강제금으로 강력히 제재한다. 이 세 가지가 이번 대책 핵심 구조입니다. 건축은 이제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관리가 되고 기록되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AI가 변화를 감시하고 국민은 데이터를 통해 합법 여부를 직접 확인하며 모든 건축물은 공개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단속의 시대에서 관리 데이터의 시대로 전환하는 신호탄입니다. 건축 행정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예방과 협력 그리고 공개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간훈련소의 공소장으로서 이 변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추적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이제 법과 기술 그리고 생활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훈련소의 공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